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고민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남편을 무서워해서 힘든 사람도 있고 남편의 과소비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 함께 있지만 외로워서 힘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대화 때문에 대화하는 스타일 사소한에도 너무 문제를 키우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남편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남편이 의존하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들겠고 또 남편도 힘들다 할 수 있죠. 사람마다 힘든 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그래도 인생에 좀 핵심적인 패턴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인생에 반복되는 패턴. 자, 여기에 많은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들 중에서 내 인생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한번 세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독립, 안전, 감정적 연출.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에게 맞추는 거죠. 척하는 거죠. 가짜 자기라고 그럽니다. 통제, 뭔가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힘들었기 때문에 미리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일치, 남과 다르면 불편해요. 남과 하는 대로 해야 안정감을 느껴요. 남들은 저렇게 해도 내가 못한다. 그러면 힘듭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그것이 무엇인지 일 중독이든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되어서 딜레마로 가질 수 있죠. 저소득, 늘 돈에 대한 궁핍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저소득에 대한 느낌은 그 사람이 부자라도 느낄 수가 있고 가난해도 느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돈, 가난에 대한 아픔을 가지는지 사랑의 결핍,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하는 그 외로움일까? 지적인 성취, 어릴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 그 때문에 그 공부 때문에 내가 대학을 안 나와서 고등학교 안 나와서 내가 못해 하면서 그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지적인 성취에 대한 것이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죠. 권위에 대한 저항, 좀 어른이나 상사나 윗사람에 대해서 늘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 밤이 돼도 무서워요. 산을 오르고 싶지만 혹시 강간당할까 봐 무섭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여름에도 문을 꽁꽁 잠급니다. 또 혹시 교통사고 날지 않을까? 혹시 병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보험을 다 들어놔야 돼요. 두려움이죠. 인정받는 것. 정말 열심히 합니다. 십사일 고되게 하고 회사도 해요.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 간의 내분, 부모의 싸움의 문제이건 부모님과 조부모의 관계의 문제이건 또는 부모님과 우리의 문제이건 계속 집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 그 TV 영화에 보는 수상한 삼형제처럼 계속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사소한 일도 언제나 크게 터지는 가족 간의 힘든 문제. 과소비. 통제하고 싶은데 계속 옷을 사.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을 빚을 내서 200을 써가지고 벌어도 빚이 지게끔 만들어.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도 계속 내가 통제가 안 돼. 외모. 남들은 멀쩡하다 그래도 나는 내가 부끄럽고 수치럽고 뭔가 안 돼. 그래서 고치거든가 해서 성령에 매달린다든지 아니면 성령을 하지 않더라도 늘 고개 숙이고 사진은 절대 사절. 네. 자기 비판. 마음속으로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내 같은 거 살아 뭘까 후회를 계속 하는 게 자기 비판이에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가지는 거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당신이 어릴 때부터 10대 때, 20대 때 계속해서 당신에게 고민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던 또 당신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었던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선택을 하셔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세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어릴 때 권위에 대한 저항, 가족 간의 내분, 그리고 인정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저의 개인적인 큰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가 10대 때도 가족 간의 내분, 그죠? 뭐 이렇게 개인적인 것인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내 10대 때도 눌렀지만 집을 대학 때문에 벗어난 후에도 그 가족 간의 문제가 언제나 내 머리에 쌓여 있었고 결혼하고 난 후에도 그 문제가 계속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근데 해결할 수는 또 없으니까 계속 가슴에 돌 하나 얹고 사는 느낌. 계속되게 반복된 이슈였죠. 권위에 대한 저항은 역시 좀 부모님을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권위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의 말과 생각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저항이 일으켜지죠. 두 번째, 그들의 말이 아무리 옳건 좋건 간에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무시당하면서 일방적으로 요구되어지거나 했었을 때에도 우린 저항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감정이 존중되어지지 않거나 말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일어나죠. 그렇겠죠? 인정받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듯한 칭찬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매달리는 것이 사회생활을 갔어도 상사한테 과도하게 매달리는 거죠.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내 페이스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면 괜찮고 인정을 못 해주면 내가 노력한 것이 막 의미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현실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요. 맞추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혹 인정이 와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와 실제 주는 인정의 개인만큼 나는 좌절하죠. 이 문제가 계속된 나의 반복이었어요.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선택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패턴. 첫 번째, 독립.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가 원인을 따져볼 거고요. 두 번째, 이 주제가 어떻게 내 삶을 왜곡시켰는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지금 결혼한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독립의 문제가 왜 내 삶 속에 파고들었는가? 집에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을 때, 그것은 10대일 수도 있고 10대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겨운 거예요. 차라리 혼자인 게 나아. 콩쥐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또 집에 있으면 막 스트레스가 괴로움만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독립을. 그것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좀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는 어릴 때 어떤 기억이 정말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 정말 지긋지긋해 하는 초기의 기억을 찾으십시오.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떠오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독립하려고 품었던 것이 그 후에 나의 20대나 30대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요? 어떻게 내 삶을 왜곡시켰나요? 독립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합니다. 귀찮잖아요. 혼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전혀 다른 문제, 외로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게 나는 싫다고 어릴 때 경험했어요. 섞여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내가 가는 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선을 그었더니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외로운 문제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선의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조차도 그 사람은 간섭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가까워져 봤자 또 힘들 거야. 왜? 가까워지면 내가 또 맞춰줘야지, 부탁 들어줘야지, 배려해줘야지. 그럼 막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삶이 또 섞여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이 날 단지 도와주는 선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어릴 때를 반복하는 거죠. 또 인간관계 복잡해지는 거 싫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독립을 유지하려고 관계에서 깊이 사귀지 않습니다. 가볍게 만나고 끝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정착할 필요가 없죠. 여행 가이드를 해도 그 사람들과 3박 4일, 5박 6일만 딱 지나고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이런 곳을 추구하게 돼요. 계속 그 사람은 독립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20, 30대 내 삶을 왜곡시키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이 있나.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그 사람은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공급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를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합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난 너한테 간섭 안 하니까. 우리 부모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너 뭐가 힘들어? 하면서 아이에게 에너지도 주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해요. 네 인생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간섭 안 하는 게 얼마나 편한데 하면서 아이를 방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외로웠겠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매달리겠죠. 미니까 매달립니다. 그러면 이 엄마는 또 애 때문에 내 삶이 또 숨막히게 간섭당하고 어릴 땐 부모가 나를 못 살게 굴더니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 애들이 나를 못하게 한다. 정말로 독립하고 싶어 하면서 악순환에 살아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벗어나려고 했는데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 자, 안전의 주제가 내 삶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부모님이 TV에서 사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봐라 저렇게 일어난다. 조심해.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아? 저렇게 무서운 세상이야. 도둑 들었다잖아. 문 닫아게. 그러니까 너 9시 끝나면 일찍 들어와. 쏟아지지 말고. 어디를 여자가 겁도 없이 택시를 타? 택시 타기 전에 남바 얘기하고 타라고 했잖아 내가. MT를 가겠다고? 넌 진짜 남자들을 모르는구나. 걔들이 남자들 다 짐승이야. 여행 가겠다고? 삶을 포기했니 너? 하면서 그 부모 입장에서 한 말들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지는 또 그분의 문제겠죠. 전쟁을 경험했든지 어떤 아픔을 경험했든지 해서 어릴 때 부모가 세상에 대해서 했던 그 말들이 나는 실제 세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겁나는 곳이야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남자들 오면 피해 다니고 산은 절대 못 올라가요. 우르르 가면 갔지 혼자 절대 못 갑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그렇게 들어온 거죠, 내 안에. 그것은 여러분 각자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을 왜곡시켰나요? 그 두려움 때문에. 당장 밤에 못 돌아다녀. 산도 못 가지요. 무서움 때문에 남자들도 못 만나지요. MT도 못 가지요. 남자친구들 어울리면서 밤도 못 새지요.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전국 여행 못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계속 긴장하게 만들죠, 나를. 결국 어떻게 해요? 경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끔 내 삶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안전을 추구하다가 내가 손발이 잘려버리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처럼 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위험해. 아저씨 어떻게 어딜 따라가? 문 다 잠궈. 문 잠궈, 문 잠궈. 애가 스스로 하게끔 놔둬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아이한테 계속 잔소리와 간섭하면서 그 아이도 또한 어떻게 해요? 대물림되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와서 젊은 날을 손발을 잘라버리고 이제 아이의 손발도 잘라버리는 거죠. 나는 왜 그런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감정적 연출. 감정적 연출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왔을까요?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아이의 그 자율성, 스스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고 놔둬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 뜻대로 하면 집이 벌써 어지러워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렇죠? 일이 많습니다. 그걸 아이가 하도록 충분히 허락하면 아이는 솔직한 자기 감정, 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겠죠. 그러면 감정 연출이 할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부모가 제지를 들어갑니다. 너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줄 알아? 이게 울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하면서 아이가 자기를 포기하고 부모한테 맞추면 착하다 하고 좋아해. 근데 솔직하게 내 감정대로 얘기하면 대드느니 고집이 세느니 욕심이 많으니 자기만 아느니 제가 이기적이니 끝까지 부모한테 대드는 놈이니 지 아버지를 닮았느니 하면서 아이가 매도당할 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하게 내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고 척하고 맞추니까 좋아하더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5살 때인지 6살 때인지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치를 보고 맞추면 문제가 없고 솔직하게 하면 매도당한다. 그럼 그 기억이 여러 번 탁 쌓이고 나면 이 사람은 연출해야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왜곡시킵니까? 이제 눈치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남한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웃음이 안 나는데도 상 따라 웃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좋지도 않은데도 아이고 좋아요 하면서 계속 연출을 합니다. 가짜 자기,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실제 감정이 아닌 척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몰라요. 오래된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먹는 것처럼 감정적 연출, 나 아닌 타인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쑥쑥쑥쑥 전기 에너지를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슬픈지 기쁜지도 상실해 버려요. 자기 감정을 상실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뭘 좋아하는지, 이제 웃어야 되는지, 나중에는 한참 지나고 나서 그때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그걸 또 표현 못 해요. 또 좋게 넘어가고. 왜? 부딪히는 걸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람은 때로는 부딪혀야 돼요. 때로는 상대방이 속상할 수도 있는 거지. 싸울 수도 있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관계에서 싸운다는 것은, 부딪힌다는 것은 사랑의 상실을 가져오 주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실제 20, 30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하고 감정이 불편해서 상대가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싸울 일을 안 만들려고 과도하게 맞춰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 후에 이제 현재 아이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역시 감정적 유출하면서 내 속에 풀리지 않는 분노가 꽉 쌓여 있어요. 나도 척하면서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아이가 솔직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난 이기적인 아이로 판단해요. 고집 센 애로 판단한다고요. 왜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봐요.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와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시 감을 요구하죠. 아빠 온다. 웃어. 그 말 하지 마. 알았어? 웃어. 아빠 온다. 해치고 찍어. 그 얘기 하지 마. 하면서 계속 상황을 연출시키네요. 할아버지 하러 온다. 가서 무리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좋아요. 그렇게. 알았어? 그때 용돈 넣어서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맞춰.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연출을 시킵니다. 그 아줌마 보면 인사해. 아줌마 고맙습니다 하고 표현하고 그래 예의 바른 거야. 왜요? 아이를 키울 때도 역시 이 사람한테는 남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가 솔직한 거는 관심도 없어요. 욕을 안 들어먹고 남에게 잔소리를 안 듣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죠. 결국 자기와 똑같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섭게 반복됩니다. 통제는 무언가 모든 것이 내 계획하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죠. 이 통제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어릴 때 그 사람이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을 때 그럴 일이 한둘이 아니죠. 애들은 언제나 울 일이 많잖아요. 화낼 일이 많아요. 그게 애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죠. 그럴 때 부모가 공감을 해서 감정을 빠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 그렇게 잘 지내고 싶었구나.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았어요. 이것을 100개만 먹어도 100개만 경험해도 아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그때 해결책을 찾으면 할 수 있어. 그럼 그 아이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 감정은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그게 울 일이야? 야 그렇게 했어야지 하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럼 그 아이가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감정이 차 있는 상태는 엄마는 말을 하지만 애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떠버리면서 아이는 힘든 것만 경험해요. 그럼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미리 이 말 하면 이렇게 받아치고 이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동서를 막 그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타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 결국 통제는 어릴 때 부모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엄하거나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대로 하면은 아무 일 없이 벌어지는데 시킨 대로 안 하면은 혼이 나거나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자율성이 딱 상실되면서 뭔가 틀에 맞춰야만 안심이 되는 거야. 그것도 또한 통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다른 통제의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각자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20, 30대에 어떻게 내 삶을 왜곡시켰는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맞춰도 언제나 예외가 나타나요.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듣는 애도 있고 안 듣는 애도 있고. 그러면 내 생각과 틀어질 때마다 그 사람은 당스러움에 빠져버리고 힘든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막 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머리가 터집니다. 시나리오를 짠다고 잠시도 틈이 없어요. 막 이거 굴리고 이렇게 받아치고 언제나 머리가 복잡하게 살죠. 결국 삶을 지쳐버리게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통제하려고 해요. 뭐예요? 다 준비하려고 한다고. 미리 걱정도 하고 예민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디 갔다 오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한 번 갔다 오면 아웃이에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왜? 가볍게 편안하게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이게 불가능하니까. 역시 이런 분들은 자녀에게도 과도하게 간섭하니까 남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히죠. 특히 즉석으로 바로바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역시 아이들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계속 부딪히죠.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튀어버린다고요. 요즘 애들은. 옛날에 우리는 막 무력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있었지만 요즘 무력을 못 쓰니까 아이들은 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더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러면 더 심하게 통제하면서 이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일치는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남과 다르면 부모님이 문제시했어요. 똑같으면 문제시하지 않고.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시켰을까요? 역시 남한테 맞추는 거죠. 저옷 사면 나도 저옷 사고 있잖아요. 그거 보내면 그래고 우르르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왜곡의 핵심은 나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날이고 특별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기쁨할 것도 없고 대중 심리에 끌려다니는 거죠. 내가 없어요.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옆집에서 저 교육시키면 그럼 그 교육하고 있잖아요. 이 팀에서 여팀 만나면 우리 애도 그렇게 하고요. 놀러 간다면 막 상황이 어떤데 그럼 우리도 따라가고요. 남편 친구가 그랬다면 그럼 그런갑다 그러고요. 남과 비슷하게 안 같으면 이 사람 힘드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거죠. 생각대로 해 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못 믿거든. 기준이 남이니까. 중독 우리가 저번 주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경계선에서 엄마 배가 고픈 어릴 때 너무 방치되었거나 과잉보를 너무 심하게 받았거나 아니면 너무나 학대받은 어린 시절을 경험했으면 중독으로 빠집니다. 방임, 부모가 일하면서 아이를 방치했어요.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은 여관이야. 옛날 어른들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골 살아도 대화가 없어요. 그렇거나 학대했거나 그죠? 욕하고 막 부부싸움 때 학대했거나 아니면 과보 다 알아서 해주고 부모가 막 미리 해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애정 결핍의 경험이 중독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뭐 뻔하죠. 끊임없이 술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도박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역시 이 문제는 회피이기 때문에 결혼하면 문제는 더 터지죠. 그런 남자를 보고 결혼하고 내가 저 남자 고쳐줄 거야. 그럼 그 여자들도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야. 끌려 들어간 거잖아. 안 고쳐집니다. 결코 알코올 중독의 문제는 개인이 못 고쳐요. 저 같은 전문가나 그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고쳐질까 말까 해요. 예, 참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가난의 문제는 역시 어릴 때 너무 쓰지 마 하면서 아낌을 과다하게 요구받았거나 또는 실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막 한이 되는 거야. 돈이 없어서 무시당했다. 어릴 때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 뭐 형제 다른 건 다 사준대 나는 안 사주더라. 옆집 애들은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더라. 그러면 그 삶 속에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박힙니다. 가난이. 그러면 저소득이 그 후로 어떻게 될까요? 늘 돈에 대한 것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돈이 없다는 가난의 느낌에서 못 벗어나요. 매덕을 벌어도 언제나 부족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것을 가지죠.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궁핍하면서 돈 가진 사람들은 또 무시해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하면서 그 부자들은 그 인간성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다 무시하면서 또 내 속에는 돈에 대한 허덕이는 거야. 그럼 돈을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돈을 안 가진 현실은 괴롭고 이런 자기 악순환 속에 빠진다고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면 작정을 들어가야 되는데도 돈을 함부로 못 버는 거야.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해요? 좀 별것 아닌 것으로 청렴한 게 좋은 것처럼 왜곡했을 때 돈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가난의 느낌 때문에 돈에 집중을 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돈 많이 빌려주고 많이 떼이고 벌어도 계속 사고 쳐가지고 돈이 자꾸 새요. 사고 치든지 어떤 치든 사업해서 말아먹든지 그래서 계속 돈은 버는데 계속 가난 저소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역시 자녀에 대해서도 가난은 대물림 되죠. 사랑 결핍 이건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입니다.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죠. 엄마가 날 안아준 적 있어? 내가 그렇게 했던 거 엄마 알았어? 내가 있는 그만큼 몰랐지?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 내한테 야단치고 내한테 도리어 화내고 그랬잖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애정의 결핍이 20, 30대 때 어떻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조금만 내한테 관심이 있거나 잘해주면 거기 과도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목숨 걸어버려 그냥. 그죠? 사람은 너무 끌려다니는 거잖아.
관심만 조금만 어떻게 남이 관심을 안 준다는 느낌이 들면 너무 쉽게 외로움에 확 빠져버리고 있잖아요. 무지하게 빠져버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계속 그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이 애정을 한번 받아보려고 매달려요. 어떻게 매달립니까? 조금만 가까운 관계가 되면 계속 전화하고 그 사람 따라다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에게 뭘 원하는 겁니까? 엄마처럼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의 부모 같은 사랑,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질려버리죠. 하루 이틀이지 나도 내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서 결국 떠나가면서 또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그럼 또 애정을 갈구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매달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나는 버림받고, 또 매달리고 도망가고 나는 버림받고. 누가 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그 사람이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식한테 매달리는 거야. 네가 말을 잘 들었으면, 네가 공부를 잘 했으면, 네가 그랬으면 내가 좋았을 거야. 네가 그래서 하면서 계속 남 탓하면서 자식한테 챙겨주기를 하면서 신봉사가 돼버리는 거죠. 자녀한테 의존해버리면서. 그죠? 계속 전화하는 거 자녀한테 관심 좀 써달라고, 돈 좀 붙여달라고. 왜 안 놀러 안 오냐고. 부부관계 문제인데도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계속 자식을 불러들여요. 그렇죠? 아프면 자식만 나타나면 그냥 아이고 하면서 막 불쌍하고 힘든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겁니다. 관심 받으려고.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가 답답하죠. 어른이 아니잖아. 어른 아이죠. 말만 부모지 내가 챙겨야 할 부모인 거예요. 내가 부모고 그 사람이 딸이거나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나는 아들이 그렇게 느끼면 아들한테 내가 매달리잖아. 내가 원하는 거 안 하잖아. 좌절 계속 반복인 거죠. 그 다음 지적인 성취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 공부에 대한 좌절의 어떤 경험들이 20, 30대 때는 대학 나온 사람들은 너무 크게 보고,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떨어지고,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 그 지적인 것에 대한 좌절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에 맞지 않게 계속 책을 읽어요. 그래서 계속 결핍감을 느낀 거죠. 나중에는 그 지적인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한테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애가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아이인데 자아 존중과 스킨 공감도 안 주면서 에너지도 없는 아이인데 공부만 하고 그게 안 되니까 학원으로 돈으로 막 발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어릴 때 못했거든. 니 고마운 줄 알아. 결국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질려버려가지고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식 뒤에서 못하니까 또 계속 학벌에 대한, 대학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압박감에서 또 사는 거죠. 대물림이죠. 권위에 대한 저항. 역시 부모님이 무서웠던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기에. 부모의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또 그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무시했을 때 저항이 일어나요. 그 저항은,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는 순종하고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분노가 치밀고 속으로는 막 시발시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 30대 되었을 때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거나 어머니 느낌이 나거나 조금 상사라면 조금만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허점이 보였을 때 내 속에서 또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또 순종하면서 속으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싸움을 걸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 싸움꾼처럼 있잖아요. 계속 트집을 잡고 빈정거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부딪히는 거야. 어른만 되면 상사하고 계속 못 지내는 거죠. 이것이 결혼하고 나서 현재의 문제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또 권위를 부려요. 그게 싫었으면서. 그래서 자기보다 또 윗사람들은 또 계속 씹으면서 자기는 권위를 부리면서 또 대물림 되면서 나중에 손자가 그 꼴 나는 거죠. 두려움. 아까 안전이나 통제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부모가 아이가 탐험할 때 해봐라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한 걸 칭찬, 이런 아이의 자아 존중감에 자기 믿음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그 경험이, 뭘 해본 경험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죠. 밤도 두렵고 지나가는 남자도 두려워요. 다 두렵죠. 집도 못 떠나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고,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 또 싫어요. 그런데 겁나죠.
이렇게 20, 30대 때 그 사람은 역시 손과 발을 잘라버리죠. 그리고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자식한테 또 잘라버리죠. 나도 모르게. 근데 나를 위하는 거야. 인정받는 거.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내 속은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칭찬을 해주었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을 칭찬해 준 거야. 부모 말을 잘 듣는 걸 칭찬해 준 거지. 그런 칭찬은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 결국 자기를 포기하고 부모에게 맞추는 순종적인 아이가 되는 거죠. 그것은 아이의 자기 믿음을 키울 수 없습니다. 받았는데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그때 딱 좋아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걸 하죠. 그럼 20, 30대도 그 인정 한번 받으려고 집도 포기해버려요. 집도 안 들어간 남자들이 회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월급이 부족해도 사장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살아요. 가족이 내팽개쳐버리고. 인정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 왜곡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인정이 이만큼만 오고 이만큼 생기면 혼자 좌절하는 거죠. 실제 객관적으로 그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이 생각만큼 오면 이건 의미 없는 걸 처리해요. 내가 이것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인정이 이만큼 왔어요. 그럼 잘한 거로 처리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진짜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상대에게 계속 맞추면서 나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인정이 오면 널뛰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인정을 안 해주면 갑자기 값이 없어져 버리고 이 악순환 속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애를 키울 때도 옆집 사람한테 시어머니 남편을 인정받으려고 애들을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놓쳐버리고. 또 악순환이죠. 그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어때요? 애들이 원하는 걸 허락할 수 있어요? 못해요. 시험을 인정받으려면 걔들 머리하고 시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저 주말마다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인정받으니까 자녀들이 또 꺾여버리는 거죠. 가족 간의 내분, 부모님만의 싸움일 수도 있고 조부모의 싸움일 수도 있고 형제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 가족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둘이가 싸우면 아이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나무 조각배에 흔들리는 파도가 치고 포가 치는데 거기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거의 공포예요, 공포. 아버지가 날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거나 싸움이 심하면 애들은 그 감정이 압도당한다고요. 실제 맞는 것보다 때리는 걸 보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맞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위협을 해가지고 포기하게 하는 거잖아. 직접 대리하는 것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아이가 그렇게 가족 간에 했을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죠. 하나는 그게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독립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머릿속에 그 문제를 계속 쥐고 그죠? 죄의식을 가지면서 막 만추고 안 싸우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가족의 문제를 계속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유이건 간에 그것이 20, 30대 때도 콩쥐처럼 친정 문제 가지고 살고 나무꾼처럼 시어머니 문제 가지고 살고 그 부모들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정작 자기 삶을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이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많지요? 자기가 없어. 그리고 결혼해서도 어떻게 돼요? 현재 문제. 역시 부모 문제로 애들한테 신경이 안 가고 마음이 안 가요. 계속 머릿속에는 아버지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싸우고 괴로우면서 자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결국 대를 이어서 악순환 되는 거죠. 친정 문제에 매달려 있는 부인하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 남편하고 싸우죠? 그럼 또 싸우니까 자식은 또 그걸 또 힘들어하죠? 또. 왜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결하고 싶어도 그거는 지겹지만 그럼 어떻게 행복해야 된다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모. 역시 부모가 날 예뻐했다면 스키식 공감 칭찬 놀이를 받았다면 외모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것도 없고 못생겼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반복되죠? 자기 비판, 걱정입니다. 잔소리를 계속 들었고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난 못하고 계속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자기 비하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살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독립에서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독립이 아니고 함께 상호 의존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풀어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지적인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그렇죠? 학벌은 지혜와 관계없죠. 그래서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원리를 터득하게 되면 지혜가 세워지면 대학을 안 나와도 그 사람은 그놈의 그 학벌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비판은 그건 부모님의 잘못된 잔소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도 괜찮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해야만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 세상에 안전함을 피한다고 해서 안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결국 안전의 핵심은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잘 적응할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믿어야 한비아처럼 도리 위험한 상황을 찾아다니도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안전을 극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은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의논해야 돼요. 아버지를 겁내하지 말고 아버지 이렇지 않습니까? 절대 않습니까? 자기 의견을 표현하라고. 그럼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막 하던 사람이 자식이 당당하게 나오면 또 위축돼요. 그래서 함께 풀어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감정적 연출. 남한테 맞추는 거 포기하고 내 꿈을 실현하세요. 요걸 들어 먹으라는 거야. 안 들어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든 거거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거를, 내 꿈을 실현하면 남들이 나한테 맞춥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통제, 세상에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믿는 길밖에 없어. 역시 이것도 내가 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입니다. 인정받는 것,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내가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면 남이 인정해주면 좋고 인정 안 해도 매이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일치, 남에게 맞추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팅! 가족 간의 내분은 그 가족 간의 내분의 싸움의 핵심은 결국 애정의 결핍이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 가지고 우리 가족에 무엇이 없었나 보고 충분히 먼저 가서 앉기부터 시작하라고. 앉기부터 시작하고 일단 어떻게 해요? 공감도 해보는 거야. 칭찬도 해보고 어차피 함께 보낼 시간 재밌게 놀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내분들이 사라져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면 더 꼬여버리는데 그 문제는 놔두고 다시 하면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중독은 역시 부모한테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소비는 끊임없이 막 물건을 사재끼는 거 있습니다. 옷을 사고 이것은 결국 물건으로 해결될 수 없는 나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받든 어떤 수든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해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은 일한 만큼 받기. 뻥튀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돈은 에너지고 중성입니다. 나쁘거나 좋은 돈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의 결핍.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내가 채워줄 수는 없어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고 깊은 내면에 내 영혼이 있어요. 그 내 영혼과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랑의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대를 이어서 세습됩니다. 내가 극복했었을 때 자녀에게 진정한 정말 참된 사랑을 줄 수 있겠죠.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친정 부모님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좀 저희 부부간에 좀 힘들어졌는데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친정 부모님의 문제가 있었을 때 내가 친정 부모님에게 자꾸 휩쓸려 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들을 만나면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거리를 둬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일단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나서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하지 않을 때는 딱 선을 그어야죠. 두 분의 문제는 두 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동생 문제는 동생이 할게끔 놔두십시오. 하고 선을 긋고 내가 좀 힘이 많이 생겼으면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스킨십이나 그죠? 만났을 때 안아주거나 얘기를 가볍게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의 짐을 내 거로 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을 아이와 남편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가 살 길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내 안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패턴이 어떻게 나의 젊은 날에 또 지금 아이와의 관계에서 반복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